드론 하면은 이제는 정말 어떤 무궁무진한 활용 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뭐 저희만 해도 촬영할 때 항상 드론을 쓰고요. 산업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드론 경우에? 산업 규모가 아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에 예. 급속도로 팽창이 됐고요. 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이 한 5, 600억 정도 예. 된다고 보고요. 5, 6천억 정도 예, 된다고 5, 6천억이요. 보고요. 예. 25년 정도에 한 2조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 예. 글로벌 시장을 보면 한 25년 정도면 한 50조 정도? 예, 그 정도 규모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큰 산업이군요. 그렇죠. 네. 성장률도 보통 한 20% 내외대로 예. 뭐 예측 기간마다 틀리긴 한데 거의 20% 내외로 그렇게 예측될 정도로 가파른 상승. 매년 20% 상승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도 어떤 산업적 측면에서 일단 그 경쟁을 따라잡아야 될 텐데요. 저희가 흔히 알기는 그 중국 업체 네. 거기서 뭐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기술력은? 그렇죠. 이제 중국 업체가 일단 전체를 점유했다는 부분부터 제가 예.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드론 시장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설명을 예. 하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이 점유했다라는 데가 이제 컨슈머, 예. 그러니까 취미 레저용으로 주로 쓰는 드론들이에요. 예. 크기도 작고 탑재한 장비도 좀 이제 간단한 예. 장비만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상업용 드론, 예. 뭐 커머셜이나 엔터프라이즈급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드론들은 탑재한 장비도 이제 고급 장비들이고 가격도 크고 예. 무게도 크고 예. 주로 용도도 공공 목적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정밀 순찰한다든가 항공 방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커머셜 용도로 예. 들어가는 건데 중국이 점유한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컨슈머, 예. 취미 레저용 시장이 7, 80%를 점유했다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미중 무역 마찰이라든가 또 중국 제품에 대한 견제가 여러 국가적으로 좀 많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 나온 보고서를 보면 70% 정도 점유했던 것들이 지금 54% 수준까지 떨어졌다. 취미 레저 쪽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전체가 예. 54% 수준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와 있는 예. 상태고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출발이 늦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영세한 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저희 업체 한 80%가 업력 예. 만든 지가 5년이 안 된 기업들이라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외형적인 사이즈가 벌써 예. 이제 경쟁에서 밀리는 구조고요. 실예를 들어보면 중국이 아까 말씀하셨던 큰 업체가 한 14,000, 5천 명 정도가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드론 업체 대기업 빼고 예. 얘기를 하면 한 100여 명 정도면 굉장히 큰 축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외형적인 사이즈에서 일단 경쟁에 한 발 밀리는 구도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인력의 3분의 1이 R&D, 예. 연구개발 인력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 이루어지는 예. 반면에 100여 명이 있으면 사실은 R&D라는 부분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 예. 구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떤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벌어지는 예. 그런 구조들이라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어떤 패턴 어떻게 잡고 있냐면 완제품을 만드는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좀 경쟁에서 밀렸다고 판단하는 예. 부분이 일부 있어서 예. 활용 시장이 사실은 지약 시장보다 훨씬 크거든요. 예. 그래서 활용 시장이 지약 시장보다 한 뭐 4배, 5배 이상 예. 크다라는 게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상업용 시장의 그 활용 분야 예. 이쪽으로 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활용 있습니다. 시장이란 뭐가 있을까요? 활용이라는 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단순하게 촬영하는 부분도 활용 예, 시장이고요. 피자 배달 뭐 이런 그것도 거요. 피자 배달도 예. 사용 시장이고요. 뭐 드론 여러 대가 뭐 하여튼 쇼도 하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제 활용 시장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들어보면 자, 배달 시장에 드론이 정착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쉽지 않을 거라는 예. 전지하에 질문을 던진 예. 걸로 저도 그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구조가 예. 도심에 이제 여러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진 형태의 이제 주거 형태지 않습니까? 예. 아마 통계 보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도시에 거주하고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0, 70%가 이제 도심 구조다 보니까 예. 공동체 건물 구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서 드론으로 예를 들면 가까워 방문에 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 글로벌 패턴도 그렇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은 도서 상간 지역, 예. 도심이 그런 데 아니라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직접 안 가고 예를 들어서 뭐 의약품도 나르고 뭐도 나르고 하는 거는 네, 원거리 또는 예. 접근이 어려운 지역, 섬 지역, 도서상간 예. 지역이라든가 또는 어떤 재해재난 지역에 고립된 지역 이런 예. 부분들. 그런 데는 충분히 지금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미 예. 이제 많이 보셨던 예. 아마존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했다라고 보도됐던 것들이 그런 형태의 외곽 예.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가능하냐를 봤던 것들이고요.
문제는 도심으로 예.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 뭐 우리보다 기술이 앞섰다고 생각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여러 예. 나라를 비교해 보더라도 도심의 피자가 이제 우리 라이더처럼 예. 상용 배송을 하고 있는 패턴은 사실은 지금은 조금 이제 보기 어려운. 그럼 연계 배달 서비스 같은 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드론이 좀 거리가 먼 데를 어떤 공동 집화장에 실어 나르고 거기서 지상 로봇이 가고 뭐 이런 시스템을 하면 안 되나요? 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제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 실제로 예.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어떤 이제 그 프로젝트성으로 진행되는 것도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쪽은 개발 금방 어떻게 현실화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좀 예. 따라와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만 이제 가능한 부분들인데 예. 아마 2, 3년 전으로 돌아서 기억을 해보시면 초기에 드론으로 배송을 하겠다고 했던 기업들이 주로 대기업 말만 꺼내도 알만한 대기업체 예. 배송 업체들이었거든요. 예. 그 업체들이 오랜 시간 검증을 다 했습니다. 실증도 하고 예. 테스트해보고 시범 서비스 했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제 가성비 가성비 안 나오나요? 그런 아직은? 부분에서 예.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 일단은 전략적으로 한 발 좀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예. 그러면 기술력은 다 되는 건가요, 지금? 기술력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 지역의 부분은 네, 충분히 지금 되는데, 가능한데 예. 도심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드론 자체가 사실은 장애물을 탐지하고 예. 피하거나 예. 그 부분이 예. 네,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는 외국 간섭이 많거든요. 예. 그럼 드론이 쓰는 주파수도 공용 주파수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간섭이 들어봤을 때 이거를 또 탐지하고 본인이 어떤 이 부분에서 회피가 돼야 회피하고, 되는데 예.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안 되나 보죠? 복잡한 공간에서 이렇게 서로 피하고 뭐 충돌을 피하거나 뭐 장애물을 피하고 이건 아직 100%는 자신이 없는 그렇죠. 거죠. 100%는 지금 예. 돼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그 기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대가 아니라 이제 수천 대, 수백 예. 대가 동시에 떠다니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교통관리 시스템 이런 인프라 부분까지 다 해결돼야 되기 예.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여기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검증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형 배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던 어떤 집화장에 내려놓고 거기서 무인 로봇이 가서 하고 이건 몇 년쯤 걸릴까요? 그게 아마 기술의 이제 발전 속도라는 게 가파르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예측한다는 게 큰 의미가 예. 없을 수도 예. 있는데요. 지금도 일정 부분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아파트 옥상에 내려놓고 거기서 배달하는 부분 또는 예. 그 최소 공간만 어떤 이제 사람의 손을 빌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고기만 그러니까 사람이 고기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게. 네, 그런 형태인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게 안정적으로 떠다니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교통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성숙도가 같이 가미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좀 시간은 좀 더 걸릴 거라고 도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걱정이 이렇게 좀 묵직한 거 넣으려다가 부딪혀가지고 떨어지거나 하면 인명 피해 이런 거가 가장 걱정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죠. 예. 떠다니다가 이제 떨어졌을 때 이게 어떤 투하 형태가 되면 예.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실어 나갈 수 있는 게 무한정 실수가 없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드론 택배 차량 같은 경우 한 번에 100여 개 이상의 어떤 물건들을 싣고 가서 동시에 배송이 예. 가능하지만 드론은 적재물에 대한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걸 무한정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늘린다는 얘기는 드론이 그만큼 스케일업이 되는 거고 예. 떨어졌을 때 충격량 훨씬 충격이 크기 큰 때문에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돼서 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이 어딜 배달하거나 할 때 그 정확성, 그러니까 GPS의 정확도 아주 정밀한 게 나와 있다면서요, 지금 이미. 그렇습니다. 지금 GPS라는 게 저희가 이제 핸드폰 켜고 길을 찾거나 예. 자동차를 갈 때다 보면 우측 도로를 걷고 있는데 길 건너편으로 제가 갈 길을 때가 몰라서 늘 종종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불편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길을 몰라서 예. 예, 그래서 이제 드론이 만약에 도심에 들어온다 그러면 넓은 공간에 착륙을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예. 피자 배달을 예를 들면 예. 피자의 어떤 그렇습니다만. 대리점들이 좁은 건물 예. 위에 있거든요. 예. 옥상에 내리는 패턴이 되려면 굉장히 정밀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성만 의존하면 안 되고 예. 위성에서 오는 정보의 에러를 실시간으로 보정해서 정확한 위치를 주게 예. 하기 위한 그 고정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RTK라는 시스템이라고 예. 표현을 하는데 저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예.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크게 갖고 있는 데가 또 저희 지금 회사가 여기 이제 MBC 쪽이거든요. 예. 저희 이제 MBC RTK라는 시스템이 예. 있어서 최근에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세종시에서 예. 그 호수공원에서 한 3개월간 저희가 상시 서비스로 피자 배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2.2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두 가지 스팟을 정해놓고요. 예. 배송을 인터넷으로 하면 예. 일본 배송과 똑같은 절차로 예. 하면 피자를 갖다 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게 예. 착륙 정확도가 되게 높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쓴 게 저희가 이제 MBC RTK 시스템을 준용을 해서 썼었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3개월간 테스트를 다 해서 검증한 결과를 보면 정확도가 착륙 정확도 2에서 3cm 정도. 3cm요? 센티메타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그 정도로 정확하군요. 저는 2, 3cm란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타급 에라고 그다음에 센티메타랑은 확연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단순히 이착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는 경로에 대한 정확도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대로 봤을 때는 뭐 기술이 높다 이렇게 단순히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 5년, 10년 뒤에 수많은 예. 대수가 동시에 날아갈 때는 굉장히 이 중요한 RTK 역할을 시스템의 예.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걸 간주해 보면 활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 드론 택시 말씀하셔요. 가장 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 드론 택시 분야니까요. 지금도 기술은 다 있는 건가요? 드론 택시, 무인 택시? 기술이 이제 진행형으로 있다고 말씀을 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아직은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면 나르는 차 플라잉카를 예. 저희가 드론 택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클 때 봤던 영화 뒤집어 보면 한 100여 년 전부터 사실 예. 나르는 차에 대한 부분들은 뭐 백투더 피처로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있었잖아요. 예. 꿈이 있죠, 거기에요. 예. 그게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게 10년 전부터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 2009년 10년부터 예. 이제 나르는 차에 대한 것들이 실제 상상 속에서 현실로 끄집어내는 노력들이 진행이 됐고요. 예. 기술이 완전히 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근접하기 위한 또는 이제 도심적으로 들어와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의 성숙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계속 검증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언제쯤 완전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물론 추정이겠지만 그것도. 예. 네, 완전 상용화에 대한 목표치를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글로벌 쪽에서 예측한 거 보면 지금 일단 2024, 5년 정도 예. 이때 이제 첫 번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예. 이제 대부분 이제 공감대를 갖고 말씀들을 하고 몇 년 있고요. 남지 않았네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예. 3, 4년 남았고요. 예. 완전 이제 상용화, 완전 택시처럼 상용화 막. 그렇게 되는 경우는 2035년 뭐 이 35 정도 년이요. 이후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인 지금 예측치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어떤 드론 택시란 것이 아무데나 착륙을 할 때가 예를 들어서 택시처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옥상들이 되는 건가요? 이 지금 예상하시기에는 건물 옥상들?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일 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를 만들 때 서울이라는 예. 걸 만들 때 앞으로 100년 뒤에 나르는 차가 있으니 공간을 비워두자 이런 개념으로 만든 도시가 예.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스페이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건물 옥상. 예, 건물 옥상이나 공용시설이겠죠. 그것도 공용시설의 옥상이겠죠. 예. 일반 아파트는 이제 다음 문제고요. 왜냐하면 예. 그거는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라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공공시설 위주. 예, 일단 우선적으로 일단 이착륙 시설. 저희가 이제 수직 이착륙이다 보니까 버티포트라는 용어를 예. 좀 많이 유세해 나오긴 하는데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소음 문제만 해결된다면 민간들도 자신들이 편해지니까 뭐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드론 택시를 이렇게 논하는 많은 전문가나 예. 많은 예측시에서 뭐 기술의 어떤 완성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지만 그의 버금가기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난제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국민들의 수용성입니다. 예. 받아들이냐는 거거든요. 겁을 내는 건가요? 그 수용성이 가장 큰 장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죠. 예.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으로 봤을 때 어떤 소음이라든가 예. 진동의 위험도라든가 새로운 그 위협체가 등장하는 개념으로 또 인식할 수 예.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 서비스는 그 특정 어떤 계층의 전유물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도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빨리 끌어내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옥상에다 뭐 이착륙장을 짓든지 예. 또는 예비기지를 짓든지 충전소를 짓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구조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택시가 상용화된다면 비용 문제는 금방 떨어져 다운되겠죠? 그거는 그 대규모 상용화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예. 선행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아, 예. 이렇게 보면 우버라고 아마 예. 들어 보셨을 때 그쪽에서 예측한 거를 보면 초기에는 아무래도 예.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1km에 한 3에서 4불 정도? 아, 1km예요. 1km 하는데 3, 4불이니까 비싼 거죠. 그러면 지금 택시보다 좀 높은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초기에는. 근데 완전 자동화되는 개념. 예. 그러니까 초기 개념은 뭐냐면 조종사가 조종사가- 탑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런 부대 비용까지 고려가 돼야 되고요. 예. 한 10년 뒤에 완전 자동화 되면 1불 미만. 아, 그러면 그리고 지금 내려가서 택시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예.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치가 나와 있고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예. 자료도 이제 비용에 대한 게 일부 나와 있거든요. 보면 인천공항에 내려서
여의도까지 온다를 예. 가정했을 때 한 40km 정도가 예. 되더라고요. 근데 초기 비용은 한 12~3만 원? 아, 이 예. 정도가 될 거다. 예. 비싼 근데 택시. 그렇죠. 예, 예. 이제 완전히 성숙도가 높아져서 완전 자동화가 예. 되면 한 2만 원대? 오히려 아. 낮은 수준이죠. 굉장히 예상보다 낮네요, 비용이. 그게 조금 좀 이해가 좀 안 예. 되는 부분이긴 그냥 할 조종사까지 텐데요. 타는데 그 비용이면 제가 보기엔 이 초기 비용이 굉장히 싼데요. 네, 이제 그 예상보다. 그쵸. 그 예. 근거를 어떻게 예. 제시했냐면 차 같은 경우는 택시 같은 경우는 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예. 그 금액 1시간이 걸리는 예를 들면 예. 드론 택시 같은 경우는 1시간에 4번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비용 구조가. 운행 수랑 횟수가 많아진다는 개념이거든요. 예. 비용이 적더라도 횟수로 이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 드론 택시나 드론에 뭐 개인 자가용 드론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인 자가용. 네, 네. 근데 그런 걸 하면 아까 말씀하신 착륙장, 소음 문제 뭐 이런 게 많으니까 한 친구가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 필요 없이 차를 그냥 몰고 가면은 그 차를 그대로 집어다가 옮겨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역을 이동할 때 예. 어디 정류장을 찾아가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그 외곽에 아주 중심에 큰 대형 주차장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차를 들어다가 그냥 떨어뜨려 주면은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다가 막힌 구간만 비행한다는 그럼 패턴이잖아요. 뭐 전화하면 나 좀 집어다 주쇼 하면 이렇게 차를 딱 집어가지고 어느 이동거리 가까운데 내려주면 차로 그게 이동하면 예. 현실성 있게 검토가 됐고 실제 아, 그런 그렇습니까?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 100여 년 전부터 예. 나로의 차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람 소설이나 생각하는 건 다 똑같군요. 똑같죠. 예. 그 10년 전에 처음 지금의 드론 택시에 준하는 형태 개발이 됐었을 때 예. 모델이 뭐냐면 그게 트랜지션 또는 아. 이제 저게 듀얼 모드라고 설명을 하는 예. 게 있는데 가다가 예. 자동차입니다. 예. 자동차에 날개를 박은 거예요. 아 예. 가다가 막히거나 예. 아니 말씀하신 예. 것처럼 필요한 공간만 갈 때만 비행하는 패턴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드론 택시가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예. 적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심으로 들어와도 된다 그랬는데 예.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예전처럼 화석 연료를 써야 되고 소음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실제 도심에는 안 맞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기차가 개발된 상태에서 그것도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차체의 무게가 엄청 나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들어 그걸 올린다 드러내려면- 그러면 드론의 무게는 훨씬 더 차를 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물론 다른 기술로 더 경량화된 그런 기술로 문제 가능할지도 때문에요. 모르지만 예. 그게 도심 속에서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복합적으로 갔었을 때 리스크라든가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제가 그 됩니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량을 들어 올리려면 워낙 등치가 커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아까 이제 소음 얘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도심 내로 들어오면 아까 이 대중들의 수용성 부분에 소음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죠. 민감할 들어올 수밖에 수밖에 없죠. 없잖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게 아마 한 60데시벨 정도 예. 수준이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 이제 드론 택시가 보통 이제 소음의 그 목표치가 62에서 63데시벨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예. 수준의 소음으로 도심에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들리게 지상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드론 택시가 완전히 일반화돼서 하면 하늘 그 뭐랄까요? 하늘의 외관이랄까요? 이 너무 그 하늘 가려버리고 막 이런 건 아닌가? 그런 데 대한 어떤 거부감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도심은? 맞습니다. 충분히 예. 이제 한두 대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예, 있는데 수백 대, 수천 대가 막 그렇죠. 다니면, 지금의 예. 차량과 같은 햇볕을 가려버리는, 예. 되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 지상에 이제 수많은 자동차가 있어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운행하는 게 예. 지상의 교통관리 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거잖아요. 예. 똑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그 많은 대수들을 아, 효율적으로 공역 배분도 해야만 서로 충돌도 안 예. 일어나는 거거든요. 각자 가고 싶은 길을 가다 보면 사실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하늘에서 부딪힌 거는 또 대형 그렇죠. 사고이기 때문에 예, 그건 무조건, 예. 그거를 뭐 임무에 따라 또는 성능에 따라 고도도 분리시켜주고 예. 갈 수 있는 길도 바꿔주고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이라는 이름 하에 예.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개발 중에 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드론 상호 간에도 교신을 하고 그렇죠. 당연히 상호 간에도 교신을 해야겠죠? 지금은 조종자가 비행을 할 때 오로지 조종자의 어떤 능력에 예. 맞춰서 비행을 하는 거거든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다른 비행체가 오는지 모르는 상황들 예. 있잖아요. 이제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은 수많은 비행체가 동시에 비행했을 때 또 예. 드론만 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지금의 이제 여객기라든가 또 예. 다른 비행기들이 같이 공존하는 개념이잖아요. 예. 이 비행체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면 서로 충돌을 피하고 뭐 원치 않은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의 기술을 다 포함한 거를 드론 교통관리 체계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드론이 수백 대가 날아다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서로 상호간의 교신도 하고 인간과도 교신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해킹 같은 거는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예. 중에 하나입니다. 비단 이제 드론만이 아니라요. 드론이라는 해킹에서 뭐 본인이 예를 들면 이제 추락시키거나 예. 원치 않는 다른 테러 용도로 쓸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충분하고 예. 더더욱 이제 크게 이제 접근해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드론 택시라는 부분도 예. 사실은 다 원격 조정 개념이거든요. 예. 그 부분도 얼마든지 만약에 보안에 어떤 문제를 갖고 접근해서 한다 그러면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방어하기 위한 예.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보안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중요하죠. 특히 사람을 실현할 때 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완전 자동화의 개념이 됐었을 때에 네. 그 조종석의 패턴은 뭐냐면 조종자가 탄 게 아니라 승객 패신저가 예. 혼자 타는 개념이에요. 예. 제가 그냥 가다가 아까 말씀 5분 전에 타면 되는 개념, 예. 택시처럼 타는 예.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걸 타고 가는데 제가 조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예. 원격 조종인데 그게 만약에 해킹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악용된다 예. 그러면 납치하거나 혹은 뭐 떨어뜨린다거나. 예. 근데 거기 타고 있는 게 또 굉장히 사람이고요. 예, 예. 사람이 그러다 그러면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핵심 이슈겠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어떤 해킹 방지 기술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으로서? 지금 드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라 제가 좀 여기서 예. 꺼내기가 그렇긴 한데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해킹을 막는 기술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감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해킹도 중요하지만 불법 드론들 예를 들면 예. 원치 않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예. 드론들을 예. 탐지해서 무력화시키는 예. 제가 이제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 또는 이제 안티 드론 시스템이라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도 같이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겠죠. 뭐 예. 기억하시겠지만 뭐 공항에 불법 드론이 떠서 예. 그 내려야 되는 비행기들이 다른 데로 갔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고층 건물에 사생활 침해 형태로 들어오는 그런 불법 드론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드론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탐지하고 제어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드론 이제 실명제 등록제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2kg 이상의 드론은 다 이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시기적인 이제 그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드론의 어떤 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탐지 시스템을 장착하는 날들이 곧 올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비행이 승인된 건지 안 된 건지 또는 어떤 문제가 예. 일으켰을 때 소유자가 누군지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예. 불법 드론에 대한 부분도 탐지가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전투 분야에서도 무기 분야에서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투기 조종사가 모르는 어떤 중간에 한 대하고 나머지 옆에 편대는 다 드론 무인 드론이 연결돼가지고 조종사랑 그런 형태 전쟁이 일반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뭐 그런 형태도 있고요. 예. 아예 그냥 항공기에 드론을 탑재하고 있다가 예. 필요에 따라 드론이 이제 세퍼레이트 분리시켜가지고 예. 원하는 타겟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 예. 그런 기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개발들이 되고 있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유인보다 무인화로 가는 형태로 예. 다 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전쟁도 드론이 하는 세상이 이제 굳이 이제 인명의 어떤 희생을 예. 이제 담보로 하는 이제 유인 개념보다는 무인 전투 개념을 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뭐 거의 모든 지금보다 이제 나중 세대에 대한 어떤 영화들을 다룬 거 보면 예. 대부분 다 무인으로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으로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조종용은 AI 쪽에 기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통제 시스템 쪽에 기대는 건가요? 통제 시스템에서 대부분 이제 간주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타겟을 때리거나 아니면 위치를 찾아가서 어떤 마지막 최종적인 행위를 할 때는 예. AI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기술과 준용해서 예를 들면 타겟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예. 탱크인지 또는 민간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AI 기술로 판단하거나 또는 유관에 이전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 해외 영화 자꾸 얘기하는데 영화를 예. 보다 보면 그 타겟을 잘못 간주해서 지상에 예. 그라운드 그렇습니다. 컨트롤러가 예. 잘못 간주해서 이제 엉뚱한 공폭하는 민간인, 경우가 민간인 발생하잖아요. 공폭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I 기술도 당연히 드론하고는 융복합적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그런 핵심 기술이라고 봐야 되죠. 이 AI 전쟁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뭐냐면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AI가 어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판단을 끝까지 공격 계획부터 타겟부터 실행까지 판단하게 될 경우 그렇게 용납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용납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전쟁 기술을 연구하는 쪽에는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또 우수하다면 그걸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까? 그런 좀 근원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I도 학습의 개념에 따라서 예. 그만큼 정확도라든가 신뢰도가 높아지는 개념들이거든요. 예.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고 학습의 양도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딥러닝 얘기도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다루셨던 거 예, 저도 한번 예, 봤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인간이 만든 AI 시스템에서 인간이 종속되는 개념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도덕적인 부분은 AI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병합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서는 병합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 얘기 많이 하던데 어떤 장애가 있나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항공에 대한 부분은 예. 우리 여객기를 예를 들면 예. 전 세계를 글로벌하게 다니려면 규제가 전 세계가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비행기가 어느 나라를 들어갔을 때 규제가 달라서 그걸 해결 못하고 이런 예. 부분이면 서로 이제 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떠다니는 항공기 비행체에 대한 부분은 규제가 전 세계에 거의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단지 그 나라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국가 상황에 예. 따라서 높낮이 적용 기준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우리 신산업 드론뿐만이 아니라 예. 신산업을 얘기할 때 규제는 거의 항상 따라가는 예. 그런 패턴들인데 많은 부분들이 정비가 됐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규제가 뭐 낮다 높다를 얘기하는 것보다 해외 쪽에서 분석한 것도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신산업 부분들 특히 드론 부분을 하는데 필요한 규제 이런 부분들은 예. 전 세계 표준 또는 이제 아, 그 정도 수준까지는 돼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객관적 예.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까 드론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얼마나 장거리를 한번 어떤 충전으로 비행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지금은? 그 예. 배터리를 전제로 하면 예. 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30분을 이미 예.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서 질문이 되는 것 예. 같은데요. 지금도 현재 이제 배터리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 작은 드론 말고요. 예. 제가 상업용 드론은 예. 무게도 크고 여러 이제 탑재 장비가 많다 예. 그랬지 않습니까? 30분 정도가 통상적인 이제 평균치라고 보면 예. 되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30분 비행만으로는 그렇습니다. 드론이 예. 활용도가 한정이 되고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게? 최근에 아마 많이 들었던 게 수소 수소, LNG를 예. 탑재한 드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시간 아 수소요. 또 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태양광. 태양광. 태양광은 이제 무한정으로 또 며칠씩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동력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그 일반 연료를 같이 포함시킨 하이브리드 형태. 아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드론 택시에 대한 아까 여러 가지 기술이 극복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예. 또 하나가 이제 배터리 기술이거든요. 예. 지금 개발 중인 거의 한 80%가 배터리를 쓰는 형태로 지금은 이제 진행이 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행 시간에 한정을 받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이 현재의 기술을 좀 차원이 다른 형태로 아. 극복하기 위한 것들이 반드시 나와야만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것도 있습니다. 표준 전쟁이 일어나겠군요. 어느 기술이 표준이 되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들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고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70%를 잡았다고 예. 하니 그 시장은 이제 치밀해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상업용 드론 개념에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만족 선점하면 상업용 드론 선점할 수 있는 거고 아. 상업용 드론이 이제 컨슈머 시장보다 치밀해 지역보다 예. 훨씬 큰 커질 구조기 수밖에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점유율이 높아지면 예. 전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향도 커지기 때문에 예. 그 배터리 기술 포함해서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은 빠른 시간에 먼저 잡는 게 임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포기했던 어떤 여행 갈 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그 레저용 어떤 걸 사길 포기한 기억이 있는데 하나는 그 배터리 시간 금방 뭐 10분이면 뚝 그렇죠. 어디 들고 나갔는데요. 또 하나는 그 규제 그러니까 이 아무데나 절대 못 띄우 그 외국 나가도 어디 도심에서 못 띄우더라고요 그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예. 부분이고 아무데나 못 띄운다. 예. 특히 우리가 얘기할 때 서울에 띄울 데 없다 이런 얘기 예, 많이 예,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드론의 기술이 좀 더 성숙이 돼야 된다는 건 예. 같은 맥락일 수가 있는데 그럼 미국은 다 규제가 풀려 있어서 워싱턴에 뉴욕에 또는 일본은 도쿄에 막 날아다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워싱턴 같은 경우는 반경 24km 이내가 다 비행 금지거든요. 아 예. 일본은 제곱킬로미터당 4,000명 이상의 대도시는 다 아, 비행 다 비행 금지예요. 금지고요. 그 이유는 예. 뭐냐면 그걸 예. 규제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예. 기술이 규제를 지금 넘나들 수 있는 수준까지 안 왔다라고 보는 게 저는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신산업이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한 한계치를 모르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안전 기준으로 규제란 폭을 정해놓은 거고 예. 극복 가능하다는 걸 기술로 보여주면 이건 얼마든지 열릴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 아직은 드론이 신뢰도 부분에서 도심에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조건에 예. 있을 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가 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